안녕하세요,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과제 제출하신 분들은 답을 다 드렸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아니고, 다음서부터는 약간의 강제성을 좀 부여를 하기 위해서 과제 제출하신 분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예요. 과제를 제출하신 분만 그 과제를 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고 나가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아까 별도의 방이던 별도의 방법을 찾아서 아까 같이 과제를 제출하신 분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짱구끼니아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크게 이제 볼 때 두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뭐 책도 읽고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어떤 뭐 이제 어떻게든 끼녀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답을 드리면, 자, 쉽지 않죠. 어떻게 쉽겠습니까? 생각이 그렇게 모두 다 다르면 그렇죠. 뭐 생각이 그렇게 다르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잘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우리가 학습받아 오고 공부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교육을 받게끔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이 진행하는 중에, 별도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부에 대한 올바른 생각,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부의 생각 전환에 대한 방법도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한 생각 전환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아오고 학습받아온 게 잘못 받아져 왔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교육을 시키면 그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을 하면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 능력을, 왜냐하면 전 사회 구성원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따져서 청주시, 충청북도 학교 하나를 떠나서 학교, 청주시, 충청북도 뭐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잖아요. 대한민국까지. 자, 이곳을 지탱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그 한 사람의 능력이 확실히 출중하게 나아지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워낙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성비를 생각하게 됐다고. 교육이라는 것에 가성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가성비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다 맞춤법 강의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 하면 원래 80인 능력이 90, 100이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 전체적인 사회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해서 교육을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교육을 평준화 시키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른 게 아니라 주입식 교육이 된 거예요. 왜? 주입식으로 계속해서 하게끔 만들면 교육은 평준화가 되고, 기본적으로 문맹률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고, 할 수 있고, 쓰고 답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충족이 됐죠. 그런데 뭐를 버렸어요? 여러분이 놓친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거, 미국에 있는 논술교육, 무슨 교육, 외국에 있는 선진국 교육, 지금 우리가 일본식 교육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계속 외치면서 뭐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학습법, 자기주도 학습법, 스스로 학습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저는 남자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어머님들은 더 그러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삐녀님은 지금 하시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왜? 그걸 깨우쳐야 된다고.
지금 아이들 우리가 그때 지금 삐녀님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매번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무슨 스스로 학습법, 자기주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 창의력이 늘고 생각의 힘이 키워지고. 자, 여러분들 자녀 교육시킬 때 했던 얘기, 들었던 얘기 다 있잖아요. 뭐예요? 지금 다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안 하시냐고요? 네? 여러분은 왜 안 하세요? 지금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라고, 생각하는 힘을 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정작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깨치셔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생각을 하게끔. 그럼 여러분들 머리를 새로 만드셔야죠. 이제 제 프로그램을 하셔야죠. 책을 읽어도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책 중에 제가,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50권을 지정을 해주고 추천도서 50권 읽으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니죠. 그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하고 똑같은 거지. 야, 이거 해. 야, 이거 하라니까. 너는 내가 아니면 나한테 중독돼서 넌 내가 하는 얘기대로 생각을 해야 돼. 너는 나를 따라와. 생각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100%예요. 99.9%가. 여러분은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왜요?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아도 글을 썼어요. 잠시만 기름 좀 넣고요. 기름도 좀 다 넣고. 자, 조금 더 이제 또, 자, 어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생각하는 방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하는 방법. 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생각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당연히 처음엔 어떻다고요? 힘듭니다.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저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꾸 해드리잖아요. 대가를 좀 지불하셔야 돼. 그래야 어떻게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하는 방법. 여기에서 이제 무서운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면, 생각하는 방법을 알으면, 특히 그 이전서부터 자꾸 뭔가 시도를 하고 책도 좀 읽었고 이걸 하셨던 분들은, 야,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뭐 생각이 넘쳐서 매일매일 쓰시고 매일매일 말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들이 분명하게 있다. 자, 여기에서 나름대로 작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은 힌트. 자, 이제 제가 원래는 이런 방법을 싫어해요. 이런 교육 방법을. 그런데 이런 학습 방법을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서부터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 내가 볼 땐 100일 하면 또 헉 할 거야. 30일만 하면 30일. 한 달을 하시는 겁니다. 한 달. 30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제 글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냥 한 문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 같은 것도 좋아요. 자, 뭐 블로그시에서 배달되어 오는 것도 좋아요. 블로그시가 왜 좋다고 그랬어요? 블로그시를 계속적으로 블로그시 오는 것만 글을 쓰면 핫토픽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요. 글 주제가. 그렇게 하고, 그 해당 글 주제는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블로그시에서 배달되어 오는 핫토픽에 배달되어 오는 주제는 되도록이면 이 어떤 뭐라고 그래, 제재, 뭐 광고성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블로그시 질문대를 하셔도 좋고, 거기에 뭐가 나오잖아요. 옛날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은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든, 어떤 질문들이든, 단어, 뭐 비면 비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비 하나를 갖고 무슨 얘기냐면, 그 스토리를,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처음에 이제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를 갖고 글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비에 대한 생각의 단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짧게 드는 단편적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단상. 자, 그걸 쓰세요.
그걸 여러분 블로그에도 쓰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끄집어내는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쓰세요. 자, 여러분이, 자, 이제 이거 지금 방금 생각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스스로 학습법, 제가 자기주도 학습법 있죠. 아이들 보는 거, 어른들 보는 거 보지 마세요. 어른들 보는 거 보지 말고, 아이들 보는 책이 있을 거예요. 자기학습법, 자기주도법, 스스로 학습법, 글 쓰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 그런 장문, 어린이 장문, 스스로 생각하는 장문, 이런 종류의 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때도 유행했고, 지금까지도 유행했고, 앞으로 유행일 거니까. 자,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집에도 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사지도 말고, 아이들을 키웠던 곳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곳은 분명히 그 책이 있을 거예요. 응? 아니면 학습 지도하는 거 있죠. 무슨 쉽게 빨간 펜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이제 국어 독서나 책 읽기나 이런 거 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책 읽기 가르쳐 주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100% 있어요. 해설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보라고 하는 해설서에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라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보세요.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와, 요런 식이구나. 이해하시고, 30일만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글 주제 하나를 가지고, 그냥 단상. 하나를 다 완성하기 어려우면, 자, 우리도 걸음마 배울 때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이들 뒤로 넣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기 시작하는 제끼는 게 되죠. 그러니까, 뒤집는다고 하죠. 뒤집는 것부터 하고, 뒤집기를 해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좀 일어서서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걷다가 나중에 좀 근육도 생기고 내가 방법을 알으면 걷기 시작을 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일단 어떻게 됐든 단편적인 생각이라도 자꾸 끄집어내셔라. 그리고 책 추천 도서는 제가 쭉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 거예요. 추천 도서는 50권을 다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노자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 추천드렸잖아요. 그 책이 좋은 점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하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소재하고 노자라고 하는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개념하고 두 개를 강연을 하시면서 두 개를 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생각에 굉장히 고수예요. 자, 제가 얘기한 건 큐레이션 에디톨로지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자 마케팅을 좀 보시고 노자 마케팅을 읽고 나셔서 그와 유사한 형태나 컨셉이나 기획을 가진 책들을 한두 번 더 보시고 찾아보신 다음에 그런 책들을 공유하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카페에 여러분들 글을 다 쓰실 수 있거든요. 추천도서라고 하는 곳에 저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아까 지금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조이님이 하셨던 거 영화 같은 것도 거기다 올려놓으시고 서로 나는 이 영화에서 지금 아까 카톡에서 잠깐 해놨잖아요. 이 영화에서 나는 이랬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을 공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 건 좋아요. 생각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쁘다고 하는 건 공유를 하고 생각을 공유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면, 자, 내가 여러분하고 내가 30분 동안 아침에 여러분하고 토론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 토론 과정에서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쭉 그냥 얘기를 한다고. 남들은 다 듣기만 하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아직도 안 가시죠? 그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학습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 생각에 내가 학습이 된다고.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을 따라가서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한 번, 두 번 듣는 건 좋아요. 그걸 매일 들으면 학습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한다니까? 생각을 안 해요. 응?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쓰려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 생각을 안 해. 저번에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 어떤 강의하고 이런 글쓰기 이런 거를 같이 들었는데 본인은 이제 일상대응에서 이제 글감을 고민하다가 썼는데 다 같은 주제를 쓴 거야.
어쩜 이렇게 생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예?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생각 안 생겨요. 그게 한 번, 두 번이면 모르는데 반복적이 되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주입식 교육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입식 교육. 그거에서 벗어나셔야 여러분들은 이제 글이 많이 늘고 여러분들 생각도 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조금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야기한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홀로.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 중에서 지금 그 삐녀님 같은 경우에는 티스토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 장점도 있지만 이 네이버보다 노출이 적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키우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들은 게 나중에 광고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힘들어요. 저는 지금 하시는 글 정도 글을 쓰실 거면 저는 네이버로 오시라고 나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와서 지금 음식 관련돼 있는 것들을 아이템을 지금 잡아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생각 세 가지라 그랬어요. 세 가지. 제가 첫 강의 시간인가 아마 카테고리의 법칙이라는 거 지금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 중에서 카테고리의 법칙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리예요. 요리는 엄청나게 크죠. 요리의 바운더리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분 만에 할 수 있는 요리. 자 책을 그렇게 쓴 거예요. 3분 만에 할 수 있는 요리. 자 그 다음에 냉장고를 뒤져서 할 수 있는 요리.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중분류 그거보단 중분류에서 그런 3분 만에 할 수 있는 요리를 쭉 썼어요. 자, 주제가 됩니다. 또 나만의 시장이 열려요.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3분 만에 할 수 있는 요리. 그죠? 제가 첫 시간인가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맨 뒷부분에 마케팅 불변의 법칙하고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책 하나 소개를 드리면서 두 권 소개시키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하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작은 것은 조금 확장시키는 게 좋지만 너무 큰 것은 나름대로 내 영역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한단 말이죠. 요리 블로그는. 그럼 요리 블로그는 뭐 많이 하는데 뭐 이제 그 안에서 특징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삐녀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또 나는 제가 볼 때는 아드님이 래퍼라는 게 나는 하나의 또 힌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래퍼의 엄마가 하는 무슨 힙합 요리. 그러니까 뭐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면 힙합 요리. 그죠? 그거 괜찮을 것 같아. 힙합 요리 같은 경우. 힙합 요리는 도대체 뭐야? 그럼 힙합이라는 걸 좀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힙합 요리. 뭐 지금 생각나지만 그럼 힙합은 뭘까? 그럼 뭐 힙합은 무슨 뭐 자유를 추구하든 나름대로의 쭉 어떤 힙합이라는 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 힙합 요리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를 또 정의하시면 힙합 요리를 자 래퍼 아들을 두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힙합 요리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 만드세요. 요리는 똑같아. 요리는 똑같은 거야. 요리는 똑같은 건데 힙합 요리를 만드시면 되지. 응?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래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일도 바쁘다 보니까 그 아드님 이제 래퍼 하는 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름은 제가 지금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정해서 뭐 래퍼 누구누구 래퍼 짱구 엄마의 힙합 요리 교실 아니면 힙합 요리 블로그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아들은 만약에 지금 랩을 하면서 가사를 뭘 썼어. 근데 그 가사에서 뭔가 좀 얻어지는 뉘앙스로 어떤 요리를 찾는다든가 만약에 옛날에 만약에 우리가 G.O.D 뭐 이런 데서 만약에 어머니 짜장면 만약에 이런 소재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랩으로 했다. 그럼 가사도 있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러면 봐봐 주제가 어머니 하면 그리워지는 요리
뭐 메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쭉 쓰는 거야. 엄마 하면 생각나는 요리. 심지어는 이거를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블로그에 하든 아니면 유튜브를 채널을 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요리를 추천을 받는 거야. 나는 엄마 하면 이런 요리가 생각나요. 나는 엄마 하면 난 이런 게 생각나요.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엄마가 지금 짱구 엄마님이 레시피를 연구를 하든 아니면 짱구 엄마 스타일로 요리를 만들어서 그 요리 블로그를 올려도 내가 볼 때는 문성실 씨 훨씬 뛰어넘지. 왜? 스토리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해답을 드리니. 그죠? 저는 그렇게 한번 보니까 여러분 일단 사무실 다 왔어요. 또 올라가서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화이팅!